일본을 사랑하고 동경하던 영국 승무원 엠마 톰린슨. 그토록 싫어했던 한국에서 단 하루 만에 그녀의 모든 생각이 뒤집혔습니다.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한 엠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영국 항공 승무원 엠마 톰린슨이에요. 일한 지는 12년 됐고 일본 노선에서 주로 일을 했어요. 당연히 이번 비행 스케줄도 런던에서 도쿄로 가는 거였어요. 너무 좋고 설레었어요. 일본은 제가 평생을 바쳐 사랑해도 모자람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세계 최고의 섬세한 서비스, 고급스러운 예의범절, 완벽에 가까운 문화까지. 1년에 4번은 꼭 휴가를 보내는 곳이죠. 이번에도 완벽한 휴가를 준비했습니다. 도쿄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한 달 전부터 예약해뒀고 교토의 300년 전통 온천도 예약해뒀어요. 혼자만의 여유로운 일본 여행을 꿈꾸며 제가 근무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그런데 비행 중반 갑자기 기장의 방송이 들려왔어요. 기체 결함으로 가장 가까운 공항에 착륙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순간 긴장했던 것 같아요. 비행기 사고가 많은 시기였거든요. 12년 동안에 이런 일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승무원 여러분, 비상 착륙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뉴얼대로 승객들의 안전벨트를 확인하고 기내 물품을 고정했어요. 솔직히 너무 긴장되고 떨렸지만 영국 승무원의 이미지가 있어서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착륙할 공항이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건 기껏해야 싸구려 전자제품이나 만드는 삼성, 현대 같은 기업들 뿐이었어요. 빨리빨리만 외치는 나라이고 서비스는 일본의 발끝에도 못 미칠 텐데. 더군다나 일본의 장인정신, 극진한 대접, 완벽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은 절대 한국에선 찾아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착륙 후에는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체 수리에 24시간 이상 걸린다는 거였죠. 제 완벽했던 일본 여행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도쿄의 미슐랭 레스토랑은 노쇼 페널티를 내야 할 테고 교토의 온천도 취소해야 되고 그것도 하필 동남아 국가 같은 한국에서 있어야 한다니.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서비스는 이런 거예요. 영국처럼 손님들과 거리감을 두어 편안게 모시거나 일본처럼 섬세하게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한국은요? 기술력만 자랑하는 나라가 과연 진정한 서비스를 알고 있을까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실수들이 여기선 비일비재하겠죠. 인천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지나치게 화려하고 초현대적인 시설들, 마치 부자를 과시하는 신흥갑부처럼 어딘가 촌스러웠어요. 일본 나리타 공항에 절제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었죠. 더 심각한 건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빠르기만 하고 정신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영 거슬렸어요. 일본 직원들의 우아한 동작은 찾아볼 수도 없었죠. 심지어 승객들에게 말을 걸 때는 지나치게 친근하게 구는 것이 불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무슨 고급 서비스인가요? 진정한 서비스는 적절한 거리감에서 나오는 법인데 말이에요. 24시간 동안 인천공항에 있으려고 하니 솔직히 너무 화가 났어요. 완벽했던 일본 여행은 물거품이 되었고 그것도 하필이면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장소에 발이 묶였으니까요.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이 촌스러운 곳에서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편으로는 묘한 궁금증이 들었어요. 제가 미처 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고정관념이 완전히 뒤집어질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반전의 시작은 승무원 대기실에서 만난 한 사람으로부터였죠. 승무원 대기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곳에는 예상과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마치 오랜 친구를 맞이하듯 우아한 미소로 저를 반겼습니다. 특히 박서연이라는 선배 승무원의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37세라고 했지만 차분하고 우아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일본 승무원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비교하려 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긴 비행에 비상 착륙까지 하시느라 많이 피곤하시죠? 여기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겠어요? 박서연의 목소리에는 일본식의 과한 공손함도 영국식의 형식적인 친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배려가 묻어났죠. 순간 저는 경계를 늦추고 말았어요.
하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게 과연 프로페셔널한 태도일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만 저는 괜찮아요. 제가 약간 날카롭게 대답했는데도 박서연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심하게 저를 살폈죠. 제 유니폼의 구겨진 부분을 발견하고는 다리미를 가져다 주었고 장시간 쉬는 구두에 무리가 갔을 거라며 편한 실내화도 준비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행동이 불편했습니다. 지나치게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들의 친절이 결코 가식적이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승객 응대 방식이었어요. 비상 착륙으로 불안해하는 일본인 승객을 대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중하면서도 친근하게 마치 가족을 돌보듯 승객을 안심시켰거든요. 승무원님, 일본에서는 이렇게 승객을 대하지 않나요? 박서연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고 보니 일본의 서비스는 완벽하지만 어딘가 딱딱했죠. 정중하지만 차가웠고 매뉴얼은 완벽했지만 온기는 부족했어요. 저희는 승객을 규정이나 매뉴얼로 대하지 않아요. 한 사람으로 대하죠. 그게 진정한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이 말은 제 고정관념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해온 서비스의 기준이 흔들리는 듯 했어요. 규정과 매뉴얼만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아직 저는 완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거든요. 과연 이런 방식이 세계적인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 걸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이런 의구심을 완전히 날려버릴 사건이 곧 일어나리라는 걸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출국장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와 박서연이 동시에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죠. 70대로 보이는 영국인 노신사가 갑자기 바닥에 쓰러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놀란 목소리가 공항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영국인 승객이니 당연히 제가 나서야 했어요. 12년 경력의 베테랑 승무원으로서 수없이 응급 상황 훈련을 받았는데도 이상하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매뉴얼대로라면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해야 하는데 왠지 모르게 몸이 굳어버렸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박서연을 비롯한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현장에 도착했어요. 제가 망설이는 사이 그들은 이미 체계적으로 행동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훈련받은 특수부대처럼 보였어요. 심장이 뛰지 않아요. CPR 시작하겠습니다. 산소 포화도 체크해주세요. 박서연의 목소리가 침착하게 울려 퍼졌어요. 한 승무원은 즉시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지러 뛰어갔고 다른 승무원은 응급의료팀을 호출했습니다. 또 다른 승무원은 주변 승객들을 안전하게 통제하면서 환자의 가족을 찾고 있었죠. 놀라웠던 건 이 모든 일이 단 몇 초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런던의 히드로 공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거나 구경만 하고 있었겠죠. 일본이었다면 매뉴얼은 완벽했겠지만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하진 못했을 겁니다. 규정과 절차를 확인하느라 골든타임을 놓쳤을지도 모르죠. 어르신, 제 말씀 들리시나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CPR을 하면서도 박서연은 끊임없이 환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발음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심장 마사지를 하는 동작은 전문가 못지않게 정확했고요. 30회의 흉부 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이 완벽한 리듬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응급처치를 하면서도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려 노력했다는 거예요. 재빨리 파티션을 설치해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했고 가족들에게는 계속해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매뉴얼에는 없는 일이었어요. 순전히 환자를 한 인간으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죠. 2분도 채 되지 않아 응급의료팀이 도착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승무원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심지어 의사 한 분이 병원 응급실에서도 이보다 완벽한 초기 대응은 보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덕분에 노신사의 상태는 빠르게 안정을 찾았고 곧 의식도 돌아왔어요. 자발적으로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같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진정한 서비스란 무엇일까요? 매뉴얼과 규정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 아니면 고객의 생명까지 책임지는 것? 제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유럽식 서비스는 갑자기 너무나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승무원님, 괜찮으세요? 너무 놀라셨죠? 박서연이 제게 다가와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나 봐요. 그제야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대처하실 수 있었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서비스는 그저 친절한 미소가 아니니까요. 고객의 생명과 안전까지 책임지는 게 진정한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방식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서비스를 바라보고 있었는지를요. 매뉴얼과 절차만을 고집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잊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제 곧 저는 더 놀라운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게 될 테니까요. 응급 상황이 해결된 후 박서연은 저를 공항 직원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차 한 잔으로 진정시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휴게실에 들어서는 순간 또 다른 충격적인 광경과 마주쳤습니다. 휴게실 테이블 위에는 최신형 노트북과 명품 가방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어요. 주인은 보이지도 않았죠. 런던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저기, 박서연 승무원님, 저 노트북이랑 가방들은 뭐죠? 주인이 없는 것 같은데. 제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는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귀중품을 도난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아, 다들 잠깐 화장실에 가셨나 봐요. 곧 돌아오실 거예요. 박서연의 대답은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마치 날씨 얘기라도 하듯이요. 저는 그 태도가 더욱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도난의 위험이 있잖아요. 영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최소한 누군가에게 맡기고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박서연은 여전히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여기는 한국이에요. 남의 물건을 건드리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게 우리의 문화예요. 오히려 제가 궁금한데 왜 항상 남을 의심해야 하나요? 그 말은 마치 벼락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항상 경계하고 의심해야 한다는 생각. 그게 과연 옳은 걸까요? 더 놀라운 건 그 후였습니다. 휴게실에 들어오는 다른 직원들도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물건을 두고 다녔어요. 심지어 최신형 스마트폰도 그냥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누군가 물건을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게 더 신기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물건을 도난당하기 일쑤예요. 공항은 특히 더 심각하죠.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모든 짐을 들고 가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맡겨야 해요. 제가 설명하자 이번엔 박서연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너무 불편하겠네요.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할까요? 항상 경계하고 의심하면서 살아야 한다니. 우리는 그냥 서로 믿어요. 그게 더 편하거든요.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생각해온 선진국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술력? 경제력? 하지만 진정한 선진성은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하는 문화, 그래서 모두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신뢰의 문화가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제 짐을 훔쳐갈 거라는 불안감도 사라졌어요. 이상한 건 오히려 제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더 조심스럽게 대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보이지 않는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서비스 정신과도 통해요.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니까요. 우리는 손님도 그렇게 대해요. 가족처럼 믿고 존중하면서요. 박서연의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 한국의 서비스가 특별한지,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님을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지.
그건 바로 이런 기본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이었네요. 하지만 제가 느낄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곧 저는 인천공항의 또 다른 면모를 보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공항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답니다. 박서연은 저를 공항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허세를 부리는 건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제 오만한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충격은 환승 승객을 위한 무료 샤워실이었어요. 히드로 공항에서는 20파운드, 우리 돈으로 거의 35,000원을 내야 하는 서비스인데 말이죠. 게다가 시설은 여기가 훨씬 좋았습니다. 치약, 칫솔은 물론 심지어 일회용 면도기까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이게 다 무료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부심이 강하던 제가 이렇게 말을 더듬은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네, 당연히 무료죠. 긴 비행으로 지친 승객들이 편하게 쉬다 가셨으면 하니까요. 박서연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을 말하는 것처럼요. 순간 히드로 공항에서 일하는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우리는 돈을 받고도 이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으니까요. 다음은 수면 휴게실이었습니다. 이른바 캡슐 호텔이라고 하더군요. 제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개인 공간이 완벽하게 보장된 휴식 공간에는 수면을 돕는 조명은 물론 심지어 공기청정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가격이었습니다. 런던의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이런 시설을 이 가격에 제공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제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영국의 서비스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는데 이곳의 현실은 제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거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프리미엄 라운지였습니다. 일반 승객들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신선한 식사는 물론 샤워실과 수면실까지 갖춘 시설을 이 가격에 제공한다니. 순간 히드로 공항의 비즈니스 라운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일부 특권층에게만 그것도 터무니없는 가격을 받고 제공하고 있었죠. 히드로 공항의 라운지는 일부 특별한 승객들만. 제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처음으로 영국의 서비스가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그건 좀 안타깝네요. 공항은 모든 사람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박서연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서비스를 특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돈 많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으로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화장실을 보며 제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매 시간마다 청소 상태를 체크하는 직원, 각 칸마다 설치된 비상벨,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청결도. 런던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이렇게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제공하면 손해가 나지 않나요? 제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수그러들어 있었어요. 손해라고요? 사람이 편해지는데 무슨 손해가 있나요? 오히려 이게 투자예요. 편안한 승객은 다시 찾아오시니까요. 순간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수익만 쫓아왔나요? 서비스의 본질을 잊은 채 돈과 효율만을 따지고 있었던 거죠. 영국도 한때는 서비스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나라였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부심이 강하던 제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서비스를 부끄럽게 느끼고 있었어요. 세상은 계속 변하니까요. 중요한 건 누가 더 사람을 생각하느냐 아닐까요? 박서연의 말은 제 마음을 한 번 더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왜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됐는지, 왜 전 세계 공항들이 이곳을 벤치마킹하는지. 부끄럽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이미 한참 뒤처져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곧 저는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될 참이었습니다. 한국의 서비스가 가진 진정한 힘, 그것은 다음 사건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거든요. 라운지를 나와 터미널로 향하던 중 저희 앞에 한 승객이 서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60대 여성 승객이었는데 무언가 불편해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떠올리며 또 까다로운 일본 손님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박서연이 먼저 다가가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무엇이 불편하신가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 승객의 사정은 이랬습니다. 비상 착륙으로 인해 도쿄행 비행기를 놓쳤고
그로 인해 손자의 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거죠. 입학식에 입고 갈 기모노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순간 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영국에서라면 운항 일정 차질은 보상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했을 테니까요. 실제로 그런 답변을 수없이 해왔었죠. 하지만 박서연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먼저 도쿄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모든 항공편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자리가 없었죠. 그러자 이번에는 하네다 공항행 비행기를 찾아보더니 다른 항공사와 협력해 좌석을 확보했어요. 하네다 공항에서 초등학교까지 가는 가장 빠른 전철 노선도 찾아봤어요. 이렇게 가시면 입학식에 늦지 않게 도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저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뉴얼에도 없는, 규정에도 없는 서비스였으니까요. 하지만 박서연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혹시 기모노가 구겨지진 않으셨나요? 제가 다림질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림질이라고요? 그것도 승무원이 직접? 우리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에요. 하지만 박서연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습니다. 일본 승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제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부끄러워서였을까요? 아니면 감동해서였을까요? 박서연 승무원님. 이건 서비스 매뉴얼에 없는 일인데요. 제 말에 박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매뉴얼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매뉴얼로 정할 수 있나요? 그냥 제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딱딱하고 형식적인 서비스를 해왔는지, 얼마나 매뉴얼에만 의존해왔는지 깨달았어요. 손님께 진심으로 다가가면 손님도 그 진심을 알아주세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서비스예요. 박서연의 말은 제 가슴을 세게 울렸습니다. 맞아요. 진정한 서비스는 규정이나 매뉴얼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 그게 진정한 서비스였던 거죠. 일본 승객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서비스가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어요. 다음에는 꼭 대한항공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동경하던 일본의 승객조차 한국의 서비스에 감동받는 모습을 보며 더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미 한참 뒤처져 있었고 게다가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조차 잊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곧 새로운 비행기가 준비될 거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서둘러 일본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바람은 곧 현실이 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일본 할머니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정비팀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24시간 이상 걸릴 거라던 수리가 단 6시간 만에 끝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순간 제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6시간이요? 이렇게 빨리 하면 위험하지 않나요? 영국에서는 보통 이런 결함이 발견되면 최소 이틀은 걸리는데 제 말에는 의심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한 편견이 또다시 고개를 든 거죠. 하지만 정비팀장님의 대답은 제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저희는 빨리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정확하고 완벽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다만 그 과정을 최적화했을 뿐이죠. 그리고는 제게 정비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AI 기반의 항공기 결함 진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비행 중 발생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착륙하기도 전에 필요한 부품과 정비 인력까지 준비해둔다는 거였죠. 보통은 결함 원인을 찾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는 이미 공중에서 원인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착륙하자마자 바로 수리에 들어갈 수 있었죠.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영국에서는 아직도 정비사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문제를 찾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부품을 주문하고 배송받는 데만 하루가 걸리는 일도 많았죠. 하지만 그래도 너무 빠른 것 아닌가요? 안전이 걱정되는데. 제 질문에 정비팀장님은 빙그레 웃으시더니 태블릿을 건네주셨어요. 거기에는 정비 과정의 모든 기록이 실시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담당자의 확인은 물론 AI의 안전성 검증 결과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저희는 빠른 것보다 완벽한 게 더 중요합니다. 빠르게 끝난 것은 그저 우리의 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증거일 뿐이에요. 그제야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서두르고 대충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정확하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는 거였죠. 박서연이 제 표정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서비스의 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이죠. 저희는 그 둘을 모두 지키고 싶어요. 정비팀장님은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덧붙이셨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기술력이에요.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더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이제 비행기는 완벽하게 정비됐습니다. 런던까지 아무 문제 없이 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오래 걸리는 것을 마치 장인 정신의 증거인 것처럼 여겨왔어요. 진정한 장인 정신은 더 나은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 비행기는 다시 이륙할 준비가 되었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반전을 마주하면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거든요. 비행기가 곧 출발한다는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탑승구 앞에서 무겁게 멈춰섰어요. 12년간의 경력이 제게 주었던 자부심, 영국 상류층의 기품 있는 서비스에 대한 확신, 일본 문화에 대한 맹목적인 동경. 그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해졌어요. 심장은 마구 뛰었고 숨은 자꾸만 가빠졌습니다. 이런 감정의 혼란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마치 제가 알던 세상의 축이 완전히 뒤틀린 것 같았죠. 엠마 승무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박서연의 목소리에 저는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전 지금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동안 저는 얼마나 교만했나요? 런던의 히드로 공항이 세계 최고라 자부했고 영국식 서비스가 가장 품격 있다고 믿었죠. 일본의 서비스를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면서 한국은 그저 값싼 전자제품이나 만드는 나라라고 얕봤어요. 말을 이어가는 제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보낸 단 하루가, 이 몇 시간이 제 인생의 모든 확신을 무너뜨렸어요. 우리는 매뉴얼을 서비스라고 착각했고 거리감을 품격이라고 오해했어요. 규정과 절차만을 강조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잃어버렸던 거예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상하게도 부끄러움은 없었어요. 오히려 뭔가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죠. 오늘 저는 충격적인 것들을 봤어요. 응급 상황에서 보여준 완벽한 팀워크, 남의 물건을 건드리지 않는 놀라운 시민의식, 최첨단 정비 시스템까지.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향해 있다는 거였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시스템은 사람을 편하게 하기 위해 있었죠. 심지어 그 완벽한 일본 승객조차 한국의 서비스에 감동받는 걸 보면서 저는 완전히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고백을 들으며 박서연의 눈도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결심했다는 듯 똑바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전 여기 남기로 했어요. 교토의 료칸도 도쿄의 미슐랭 레스토랑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한국의 서비스를 배우고 싶어요. 이곳에서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깨닫고 싶습니다. 박서연과 연락처를 교환하는 순간 제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연락처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공항을 나서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빌딩 숲 사이로 고즈넉한 한옥의 기와지붕이 보였어요. 그 모습이 마치 이곳의 서비스와 닮아 있었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따뜻한 감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곳.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서비스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었네요. 박서연 승무원님.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서비스의 품격은 차가운 매뉴얼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실천하는 용기에 있었던 거죠. 이제 저는 새로운 여행을 시작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건 여행이 아닌 순례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어요. 잃어버린 서비스의 본질을 찾아 떠나는 순례. 그리고 언젠가는 이 깨달음을 영국으로 가져가 우리의 서비스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차갑게 굳어버린 매뉴얼에 다시 한번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싶어요. 사람을 위한, 사람을 향한 진정한 서비스의 가치를, 한국에서 배운 이 특별한 가치를 전하고 싶습니다. 엠마 톰린슨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일본만 최고라 믿었던 그녀가 이제는 한국을 다시 찾고 싶어졌다고 하네요. 이런 대한민국의 웅대함을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